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팀장 이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지난 시간에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있어서 우리 법률적인 쟁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너가 준비 안 된 거. 아, 제가 준비가 됐는데 말이 잠깐 꼬인 것 같습니다. 계속 꼬이는 것 같은데. 아, 혓바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판례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수급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발주자하고 원사업자한테 수급업자 제3자 사이에 직접 지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에 대한 수급업자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허. 어렵죠? 어렵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제 질문이 어렵죠? 뭐 내가 질문하는 사람한테 지적하지 놓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이제 네. 발주자, 네. 이제 원사업자, 수급인 이 삼각구도로 네.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청구, 직접 지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하도급사는 직접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이 직접 청구권은 이 하수급인이 네. 원도급인한테 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러니까 수급인이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네. 수급인이 가운데 있는데 수급인을 제치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네. 왜 이게 특별 균형이냐고 한다면 네. 이 하수급인과 도급인은 어떤 계약 관계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 하도급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것이지. 아. 이것을 인정한 것은 뭐냐면 네. 도급인, 원도급인, 네가 네. 수급인한테 네. 이왕 지급할 거 있으면 네. 수급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네. 하수급인한테 못 지급하면 네가 직접 하수급인한테 줘. 어차피 네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상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그 네. 취지를 고려한다면 네. 너가 지급할 금액, 네. 그게 뭐냐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네. 이 수급인이 동의할 때도 직접 청구권이 발생을 하거든요. 삼자가 네. 동의할 때도. 네. 그럼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수급인은 어느 정도 공사를 해야 공사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네. 청구할 금액도 없고, 네. 수급인이 도급한테 청구할 금액이 없으면 네. 하수급인은 당연히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그러니까 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아직 시공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할 돈이 없다. 네. 라고 한다면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아, 그러면 합의할 당시 때까지 발생한 공사 대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죠? 아, 이해는 했죠, 충분히. 네, 그러면요. 그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에서 뭐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채권자한테 공사대금을 좀 어느 정도 가압류가 당한 후에 하수급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은 하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네. 또 어렵지. 왜냐하면 네. 이제 다시 한번 예.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있는데 네. 수급인은 또 다른 채권자. 그러니까 하수급인도 수급인은 채권자잖아요. 네네네. 지금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수급인은 또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 쳤다는 것이지. 맞아요. 그러면 사실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해서, 이제 대신하는 표현을 좀 쓰지만, 네.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네. 하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가압류로 묶여 있다면 네. 청구할 수 없겠지. 아, 그럼 청구해도 그렇지.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네. 하수급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네. 직접 청구권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네.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급인이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쳤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수급인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금액, 그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예. 가압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직접 청구권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해요, 하수급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인은 또 다른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통해야만, 그리고 판결을 통해야만 네.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네네. 하도급법에서는 특별히 인정을 해줘서 예. 하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다만 특별히 인정하는 그 취지가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급해야 되니까, 네, 네. 이런 요건이 발생하면 네. 하수급인한테 지급해야 하라 그러는 것이니까, 네. 이 금액에 또 다른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뭔가 그렇지. 좀 다시 하는 얘기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있어.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진짜 좀 마지막이야? 어려운데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하수급자인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서 채권자도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래요? 대리해서? 대리해서 할 수 있죠. 대리해서. 네네네네. 원래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거예요. 양도인이. 네네네네. 양수인이 양도 통지를 하면은 네. 그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하고 네. 결국 양도 통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채권자들은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양도 통지를 했냐가. 네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수인이 양도 통지를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부적법하다고 봐요. 양수인이요. 네. 양도인이 무조건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불편하다. 양도인은 채권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난 너희들한테 관여를 안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양수인이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네. 양도인의 대리권, 양도 통지의 대리권을 받아버려. 대리권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해서 통지하는 것이고 양수인이 직접 양도 통지는 안 된다. 양도인만이 통지할 수 있고 결국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다. 이거 좀 주의해야겠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오늘 좀 다소 어려웠는데 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불 및 공사 대금 채권과 관련된 쟁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몇 번이고 또 돌려보셔서 돌려보셔가지고 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하수급인이 직접 청구할 때는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네. 직접 청구할 때 공사를 안 했어. 그럼 아까 같이 안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해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직접 청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오늘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